백희종이 꿈꾸는 정의롭고 원칙이 살아있는 대한민국.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네, 초등학교 2학년 여자아이가 인천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되었다고 하죠. 피해자는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 17살 여성이었는데 어떤 내용인지 전 수서경찰서 강력계 팀장 지내신 백희종 팀장님 전화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17살 여고생이 8살 아이를 끔찍하게 이 유괴를 한 다음에 살해했다는 사건이 발생을 하는데 네. 어떤 일입니까 이게? 네, 이제 대충 아웃라인을 말씀을 드리면 네. 29일 날 12시 정확하게는 49분경으로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인천 연수구 D동이라고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D동에 공원에 인접한 놀이터에 네. 이 8세 된 초등학교 2학년이 놀고 있었는데 예. 이 벤치에서 17살 먹은 고등학교 자퇴하는 여학생입니다. 예. 이 16세 된 여학생이 예. 지켜보고 있는 중에 예. 이 초등학교 2학년이 엄마한테 전화를 좀 하고 싶다라고 다가오니까 예. 그래? 그럼 내가 전화 빌려줄게 하고서 그 인근에 있는 피의자 가해자 여학생 집으로 데리고 가서 이 아이를 1시부터 3시 사이에 네. 그 큰 흔적이 발견이 됐는데 목을 졸라서 예. 살해를 하고 예. 그다음에 집안에 있는 그 스테인리스 식도나 과도 흉기로 예. 잔인하게 시신을 훼손하고 예. 그다음에 유기를 한 끔찍한 사건입니다. 이게 지금 말씀은 해주셨지만 끔찍하다는 말씀을 해주는데 이 상상을 해도 참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10대 방금 이 청소년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지금 조사가 되고 있는 거죠? 이 여학생은 예. 경찰에서 내가 살해한 건 맞다, 죽인 건 맞다 이렇게 시인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예. 내가 왜 죽였는지 그리고 어떻게 죽이고 어떻게 그 훼손된 시신을 옮겼는지는 전혀 기억이 안 난다. 이렇게 지금 일부는 시인하면서 범행 전체에 대해서는 부인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경찰이 그 가족이라든가 인근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네. 이 여학생이 작년에 고등학교를 자퇴했는데 자퇴한 이유가 네. 학교의 부적응이라는 이유였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 부적응 이유가 뭐냐? 네. 바로 그 우울증이나 신경정신계통의 질환을 앓고 있었다. 이렇게 지금 알려주고 있어서 네. 명확하게 이제 그 의료보험관리공단이라든가 아니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라든가 이런 네. 그 확인된 정부 기관에 지금 확인 중에 있다고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날 이 청소년의 부모님들은 다 일하러 나가셔서 안 계셨나요? 그렇습니다. 이 여학생의 부모님은 두 분이 다 그 직업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서 부부시군요. 예. 아침 9시 전에 집을 나간 게 확인이 됐고. 그렇군요. 그다음에 이제 이 범행 시간대 아닌 저녁 6시 이후에 집에 들어온 걸로 CCTV 결과 확인이 됐기 때문에 예. 이 부모들이 방조하거나 이런 범행에 가담하거나 한 건 전혀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쭤본 게 아니고 이 부모님이 들어오셨을 때 집으로 귀가하셨을 때 이 딸이 그런 범행을 저질렀는 내용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지금 전혀 모르는 걸로 지금 진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경찰은 예. 현장을 그러니까 네. 이 여학생을 부모를 통해서 설득을 해서 공원에서 긴급 체포를 하고요. 네. 이 여학생이 집을 수색을 했는데 네. 그 집안에 있는 화장실에서 네. 물로 세척을 했는데 예. 루미놀 실험이라고 해서 해보니까 이제 그 혈흔 흔적이 발견이 됐고요. 예. 그런데 그런 걸로 봐서는 부모는 미처 이걸 눈치를 못 챘지 않았느냐. 예. 왜냐하면 과학수사팀이 가서 발견을 했기 때문에 예. 그렇게 범행을 모르는 걸로 이렇게 지금 현재까지는 확인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다시 되풀이하기가 참 끔찍하지만 이 어린아이를 갖다가 목을 졸라서 살해를 하고 난 다음에 다양한 날카로운 그렇습니다. 그거로 이제 네. 그러면 피가 많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방에서 했다면은 방에 피가 많이 나왔을 거고. 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이 청소를 다 했다는 말은 네. 계획 범행은 아니겠지만 상당히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내용은 되겠네,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저도 이 사건을 접했을 때 혹시 공범이나 범행에 그 조력 도움을 주는 사람이 있었지 않았을까 했는데 현재 연수경찰서의 수사 결과라든가 제가 취재해본 바로는 공범은 전혀 없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CCTV에 들어갈 때나 나올 때 범행 후에 다시 또 1시간 있다 나왔을 때라든가 그다음에
그 아파트 16층 위에 있는 예. 물탱크 다시 지붕 그 네. 구조물 위쪽에다 옮기는 것도 2번에 걸쳐서 옮기는 게 이제 확인이 됐거든요. 네. 그리고 다른 사람의 흔적은 전혀 발견이 안 됐다. 다만 여기서 제가 굉장히 의아하고 미스터리라고 생각하는 건 예.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만 16세 된 아이입니다. 예, 예. 이 아이가 예. 어떻게 해서 그런 잔인한 범행을 하고 그다음에 또 시신을 훼손해서 유기를 했는데 예. 또 CCTV에 노출이 안 되는 장소로 골라서 유기를 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그 5m 구조물 그러니까 물탱크 5m 구조물로 올라갔는데 네. 굉장히 사다리가 이제 취재를 해보면 수직으로 된 거라서 그렇죠. 겁이 나서 올라가지 못하는 장소인데 그걸 2차례에 걸쳐서 옮겼고 또 문제는 뭐냐면 예. 지금 이 피해자가 20kg 정도 되는 몸무게입니다. 예, 예. 이 아이를 뭐 물론 트렁크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지만 예. 쓰레기 봉투에다 옮겨서 예. 옮겼다고 하는 부분이 예. 이게 과연 범죄 전력이 없는 16세 된 아이의 범행인가 하는 부분은 아직까지도 저도 충격과 굉장한 미스터리라 이렇게 지금 짐작을 합니다. 그런데 두 번에 나눴다는 것은 참 이 시신의 어떤 그 상태를 상당히 뭐 훼손시켜놨다 가능성도 있겠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 시신 훼손 정도는 네. 이게 지금 그 퇴근하시는 우리 애청자분들을 위해서 대단히 말씀드리기가 곤란하고요. 그렇죠. 하여튼 그 여러 차례가 그 수십여 차례에 걸쳐서 네. 이 장기 부분까지 훼손을 해서 유기하기 좋게 그렇게 했던 부분이 그 아주 흉악한 성인들의 범행을 뺨치는 이런 형태라서 예. 과연 이게 단독으로 한 범행이냐 예. 이런 부분이 저는 정말 프로파일링 수법으로 봐도요 예. 전혀 이해가 안 되고 제가 30여 년의 그 강력 사건 그러셨죠. 수백 건의 사건을 접했어도요 예. 물론 그 비슷한 유형의 사건이 있었지만 예. 범죄 경력이 없는 16세 된 여학생이 이런 범죄는 저는 30여 년의 그 디텍티브 생활 중에 처음입니다. 아니 그러면 이제 뭐 잘 아시겠지만 우리 백규종 선생님도 이 어린아이의 부모님들의 그 아픈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혹시 이 부모들의 뭐 나쁜 감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했을 수도 있는 데 대해서 한번 보완 조사를 할 필요가 있을 거고 그죠? 네. 그런 측면에서 또 10대 청소년들이 매일 낮에 놀이터에 나와서 다른 아이들 노는 모습도 수상하게 지켜봤다 이런 증언도 있으니 네, 이런 것도 좀 유심히 봐야 될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단독 범행이 아닌 다른 범행의 가담자나 조력자가 있다는 측면을 열어놓고 예. 수사를 하고 있는데 예. 현재까지 드러난 걸로 봐서는 예. 그 경비원이 16층 이상 아파트에 올라갔는데 거기에 불량 학생들 때문에 예. 이 담배를 왜 어린 아이들이 피우느냐 그랬는데 걔네들 4-5명이 예. 경비원 오히려 인상을 쓰고 협박하는 측면도 있었고 예. 또 이 가해 학생이 놀이터에서 항상 네. 그 어린 아이들이 노는 걸 지켜보고 있었다는 동네 주민들의 진술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렇다고 하면 과연 이 아이가 혼자 했을까 아니면 평소에 어울리는 아이들과 같은 범행을 했을까 하는 측면은 아이고. 지금 연수경찰서에서 예. 추가적으로 확인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근데 참 이 사건을 저질렀다고 하는 여고생이 중학교 다닐 때는 모범생이었다라는 그렇습니다. 이야기도 있고요. 이게 왜 이런 일이 우울증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이 우울증이 왜 일어났는지를 한번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많은 그 사건을 제가 접해본 바로는 예. 우리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 제가 짚어드리면 이 몽유병이라는 거 혹시 아시죠? 예, 몽유병 압니다. 내가 잠을 자다가 예. 정신착란 증세가 생기면서 그러죠. 갑자기 밖으로 나가서 자기도 기억을 못하는 상태로 범행을 하고 예. 다시 집으로 돌아옵니다. 예. 그리고 잠을 자는데 제가 실제 사건 사례도 있었습니다. 예. 근데 부모가 신고를 해요. 예. 나중에 가보니까 예. 그 아이가 전혀 기억을 하지 못하는데 그렇군요. 범행에 사용한 흉기, 네. 그다음에 옷에 묻은 혈흔 네.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나중에 CCTV 추적을 해보니까 그 가해자가 몽유병, 네. 정신착란 내지는 몽유병 증세로 밝혀졌거든요. 예. 그래서 결국은 심신미약의 상태라 그래서 굉장히 처벌을 받지 않고 예. 공주 치료감호소에서 몇 년을 그 치료와 끝에 나온 그랬군요. 실제 사례도 있었는데 네. 혹여라도 예. 이제 물론 그 프로파일링 기법의 프로파일러가 수사를 합니다. 네. 근데 저도 예전에 그 일어난 사건을 연상을 했는데 네. 혹여 이 아이가 우울증 내지는 정신착란 증세에서 예. 몽유병 증세가 혹시 있지 않을까. 그리고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과도한 스트레스가 결국 이런 범행을 하지 않았을까. 지금 부모가 맞벌이 부부거든요.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혼자서 집에서 어디가 해소하지 못하는 부분이 결국 이런 큰 어떤 힘인
정신적으로 큰 범행을 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부분을 우리 사회를 위해서도 다각도로 수사를 해야 됩니다. 자녀 한 명 두기에 어떤 부작용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도 배제할 수가 없죠. 네, 오늘 내용 자세히 잘 들었습니다.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이었습니다. 청취자가 묻고 박 박사가 전한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은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세요.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박 박사가 꼼꼼하게 읽고 인터뷰에서 대신 질문해드립니다. 오늘 들으신 인터뷰 방송은 YTN 라디오 곽수중의 뉴스 정면 승부 홈페이지나 팟캐스트, 팟빵을 통해 다시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돌려보고 비틀어보는 오늘의 이슈. 이종훈의 뉴스 측면 승부. 네, 시사계의 진돗개, 또 뉴스를 곱게 잘 안 보시는 이종훈 박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이종훈입니다. 예. 아자, 옆구리. 아자, 옆구리. 네. 오늘 이슈는 뭡니까? 예, 전두환 회고록 속 박근혜와 최태민. 아, 전두환 전 대통령이 회고록 냈다고요? 예, 아직 출간은 안 됐습니다. 출간 안 됐습니다. 예, 네. 4월 중에 이제 출간할 계획이라고 그러는데 그동안 뭐 소문은 많이 있었죠. 5.18 관련해서도 뭐 어떻게 그렇죠. 기술이 나올 거냐. 이순자 씨도 뭐 회고록을 내고 요새 회고록 내시기 결심하시네요. 이 두 부분에서. 그러니까 26만 원밖에 없어서 그렇습니까? 그런가요? 예. 그러고 보니까 또 이번에 또 이렇게 오늘 또 특별히 이런 또 내용이 공개되는 거 보면 약간 네. 마케팅에도 신경을 쓰는 것 같긴 하죠. 예. 또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또 청취자분들 중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 지지하는 분들은 또 비꼬시는 발언 이렇게 하실까 싶어서 그건 네. 아닙니다. 절대로 예. 오해하지 마시고요. 네. 이제 그 3권이 황야의 서다라고 예. 하는 부분인데 그 제목 좋네요. 일부 내용이 지금 언론 보도를 좀 타고 있는 3권에 나오는 황야의 서다가 일부 내용이 보도됐다. 네네네. 어떤 대목입니까?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이 네. 2012년에 대선 출마 의사를 본인에게 알려왔다는 겁니다. 누가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신에게. 2002년도에요? 예. 오. 그때 처음 이제 출전할 때죠. 예. 예. 그러면서 이제 도움을 요청했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 당시 이제 박근혜 의원의 여건과 능력으로는 무리한 욕심이라고 생각해서 거절했다. 이때 당선된 분이 누구시죠? 2002년도에 당선되신 분이? 몰라서 저한테 지금 물으시는 겁니다. 예, 몰라서 네. 여쭤봅니다. 그렇습니까? 네. 예. 너무 작게 얘기했나요, 제가? 예. 예. 그런데 이때 예. 이제 그러니까 결국 이 얘기가 뭐냐면 예. 그때부터 알아봤다. 대통령감이 아니라는 것을. 뭐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건데. 예. 글쎄요. 최태민에 대해서도 언급했겠네요,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상당 시간 전방의 군부대에 격리를 시켰다. 이건 이미 이제 역사적 사실로 우리가 확인을 하고 있는 내용이죠. 군부대 격리시켰다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유명했던 그겁니까? 그거죠. 네. 그건 또 뭐죠? 삼천교육대. 예. 예. 그런데 뭐 삼천교육대 교육까지 받았는지 잘 모르겠으나 어찌됐건 예. 강원도에 있는 군부대로 이렇게 보내서 그랬군요. 뭐 약간 교육도 좀 시킨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이제 일부러 본인이 이제 격리를 좀 시켰다 그런 얘기를 하고 이 박근혜 이제 그 당시 영예를 등에 업고 많은 무리를 이제 빚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 생전에 박정희 전 대통령도 많이 괴롭혔다 이런 부분도 나오고요. 그리고 유족 주변을 맴돌면서 비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격리를 시켰다. 이런 취지로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그런데 약간 좀 약간 음미를 좀 해봐야 될 대목이. 예. 처벌을 전제로 수사하지는 않았다. 어떤 의미입니까?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예. 그러니까 사실은 그 당시에 처벌을 했더라면. 예. 이번에 뭐 최순실 게이트 같은 게 아예 없었겠죠. 예. 자, 그런데 자기는 박정희 전 대통령을 굉장히 좋아하고 있었고 굉장히 존경했고 그래서 그 유족들에게 가능한 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했고 그리고 이 처벌 관련해서는 이런 대목이 좀 나옵니다. 최태민 씨의 행적을 캐다 보면 박정희 전 대통령과 그 유족들의 명예에 큰 손상을 입히게 될 것을 우려를 해서 그랬다. 명예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면 최태민 씨가 단순히 뭐 구국회, 구국 여성단체 이런 걸 만들어서 활동한 것보다도 더 박정희 대통령과 그 가족분들에게 명예를 훼손시킬 수 있는 내용이 있었다 이 말씀인 거죠. 네. 그게 뭘까 하는 거죠. 근데 추정컨대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우리가 이제 그동안에 최근에 있었던 그런 내용하고 이제 관련해가지고 생각하는 것이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이 최태민 씨의 뭔가 이렇게 좀 부적절한 관계
예, 그런 부분이 세상에 알려지면 네. 그 일가의 명예훼손이 될 가능성을 우려했던 게 아닐까. 이런 합리적인 추정을 좀 해보게 되는 거죠. 합리적이라는 걸 또 강조하셨는데 그때 네. 처벌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실은 그때 처벌을 했더라면 예. 박근혜 정권이 아예 탄생을 안 했을 수도 있죠. 예. 예. 그리고 물론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도 네. 지금처럼 이렇게 참담한 상황으로까지 전개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예. 사실 그런 점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도 책임이 좀 크다. 저는 그렇게 명예를 훼손시키지 않는 선상에서 충분히 처벌을 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요? 그 당시에 전두환 대통령 시대였다면? 그렇죠. 예. 당연히 가능했죠. 그 당시 이 전두환 전 대통령은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던. 아니, 그럼요. 그런 정도의 막강한 권력을 지금 예. 행사했던 사람이잖아요. 이기동 전 코미디언만 해도 삼천교육대 한번 갔다 와서는 일찍 생명을 단축하셨던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그 당시 정권의 위세를 생각하면 사실 예. 막말로 최태민 하나 정도 싹. 그러니까요. 이거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었죠. 그런데 못했다. 안 했다겠죠. 안 한 거죠. 예. 그러면 그게 이제 과연 뭘까? 예. 이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좀 여러 가지. 설마 2002년도 대통령 나가겠다고 왔을까? 나한테 올까? 또 2012년도 또 대통령 하겠다고 나한테 올까?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렇죠. 그리고 설마 대통령까지 될까? 이 생각까지 했겠죠. 네. 11.6 이후에 청와대 금고 비자금에 대한 내용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1.6 직후에 이제 합동수사본부 수사를 하고 이제 그거를 본인이 다 이제 전두환 전 대통령이 그 당시 이제 다 지휘를 한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이제 김계원 대통령 이제 비서실장 방을 이제 수색하는 과정에서 금고가 나왔고 그 금고 안을 보니 그 당시 돈으로 9억 5천만 원. 야, 요즘 돈으로는 몇백억 정도. 900억 정도는 되겠네요. 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 정도의 수표와 현금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김계원 비서실장 설명이 이거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관리하던 돈이다. 그렇게 설명을 해서 이걸 그냥 박근혜 그 당시 영예에게 그냥 전달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11.6 진상을 좀 밝혀달라. 이러면서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3억 5천만 원을 따로 가져와서 수사비에 좀 보태라. 이러고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약간 내용이 다르죠.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내용은 전두환 전 대통령이 금고에서 6억을 꺼내서 그냥 또 이렇게 준 걸로. 3억 5천은 중간에 배달 사고가 나고. 이제 전체 규모는 우리가 알 수 없으나 어찌됐건 6억 원을 그냥 또 준 거로 생활비 쓰시오. 이러고 준 거로 알고 있는데 그거하고는 조금 다른 설명인 거죠. 참. 또 이게 전부 다는 아니겠죠. 또 다른 내용이 또 자서전에 숨어 있겠죠. 좀 자서전 전모를 안 봐서 모르겠는데요. 조금 더 이제 자세한 내용이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있고. 사실은 더 밝힐 내용이 있는데 안 밝혔을 가능성도 저는 없지 않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합동수사본부를 지휘했다 하면 중정 보고서 이런 것도 그 당시 다 봤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김재규 씨가 만들어 놓은 이른바 최태민 보고서 76년도에 만든 거 그것도 이미 다 봤을 거고. 박정희 대통령 시의 동기 중에 하나가 최태민 보고서가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 때문에 차지처치하고 논란이 되면서 그러니까요. 결국 알력으로 가고 이제 그랬던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부분을 이제 결국 이제 덮기로 한 거기 때문에 사실은 뭔가를 더 많이 알고 있을 것 같아요. 전두환 전 대통령. 박지만 씨가 누나를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저에서 만나고 자택에서 만나고 바로 국립묘지로 간 이유에 대해서 그 심정적인 내용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 대목이네요. 굉장히 착잡하겠죠.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대충 감적으로 느끼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본인도 박근혜 전 대통령 본인도 그 사람이 그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직감적으로 오늘 들어가면 당분간 이 자택은 좀 되돌아오기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한 거 아닌가 이렇게 저는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대한민국이 참 정치적으로 혼돈 속에 빠져들고 있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사평론가 이종훈 박사였습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이카운트 ERP 4만원 회계 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재고 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생산 관리. 사업 성공 함께해요.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이카운트 가입비 부가세 별도. 아유, 세 단계 종이 또 걸렸어? 정말 재본하나 하려다가 미치겠네. 내가 진작 현대오피스로 바꾸라니까. 오늘 다 날 셀 거야. 이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사무기기 전문기업 현대오피스가 책임지겠습니다. 사무기기의 올바른 기준 현대오피스. 모든 자격증 합격 시대 에듀 공무원 시험 합격 시대 에듀 취업 성공의 합격 시대 에듀 이 시대의 모든 합격 시대 에듀 합격의 공식 시대 에듀 시대 에듀
한계를 넘어 글로벌 리더가 된다는 신념으로 쉬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1968년부터 오직 프레스 제작으로 한 길만을 걸으며 세계로 나가고 있는 IDS의 도전과 혁신은 계속됩니다. 고객 만족을 최우선 가치로 생각하는 주식회사 IDS. 김 사장님은 고민하던 공장 먼지 악취를 어떻게 해결했을까? 박 사장님도 쉽게 없애기 어려운 식당 연기 냄새를 해결하려면 정답은 역시 우양집진기. 이제 25년 기술의 우양집진기로 말끔히 해결하세요. 집진기는 역시 우양집진기. 우양집진기. 검색창에 우양집진기. 프리미엄 스포츠 세단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타고 싶은 당신에게 제규어가 XF 국내 출시 10주년을 기념하여 3월 한 달간 특별 가격이나 프로모션을 준비했습니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XF를 소유할 절호의 기회. 지금 제규어 전시장에서 만나보세요. XF 프레스티지 포트폴리오 모델에 적용.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2588 박서연. 어머, 내가? 하긴 고객님들이 대리운전 부르면서 예쁜 서연이 목소리 듣고 집에 가야지 라고들 하셔. 너 잘났다 너 잘났어 2588. 꽃보다 박서연 2588. 2부는 여기까지입니다. 7시 뉴스 듣고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